자, 오늘 이야기는 테슬라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아이러브9 구독하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꽤 흥미롭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림이 딱 그려질 겁니다. 테슬라 하면 보통 전기차, 오토파일럿, 일론 머스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슬그머니 아주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충전 인프라를 실제로 짓기 시작한 거예요. 발표한 게 아니라 허가 신청서를 내고 부지를 잡고 본격적으로 삽질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새롭게 발굴된 지방정부 허가 서류들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두 곳의 대규모 충전 시설을 짓겠다는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두 곳 모두 피닉스 동부밸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지는 챈들러시입니다. 챈들러는 피닉스 대도시권에 포함된 위성도시 중 하나인데 사우스 루즈벨트 애브뉴 라인을 따라 있는 산업용 부지에 V4 슈퍼차저 스탠 56기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가 지난주 시청에 접수됐습니다. 56기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일반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 하나에 보통 8기에서 16기 정도 들어가는 거 감안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규모예요. 말 그대로 차량 수십 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대형 허브인 셈이죠. 두 번째 부지는 챈들러 바로 옆 도시인 메사입니다. 주소는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 5349번지. 이쪽 신청서도 챈들러와 같은 날 동시에 제출됐어요. 두 곳이 같은 날 같이 접수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계획된 동시 전개라는 거잖아요. 두 부지가 공통적으로 산업지구에 위치한다는 점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고 차량 이동이 통제하기 쉬운 곳을 일부러 골랐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주차하고 스스로 충전 위치를 찾아가는 자율주행 차량들한테는 이런 환경이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이 두 허가 신청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 접근 불가라는 문구예요. 일반적인 테슬라 슈퍼차저는 테슬라 오너라면 누구나 쓸 수 있고 심지어 요즘은 타 브랜드 전기차들도 어댑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두 충전 시설은 허가 신청서에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불가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하죠. 이 공간은 일반 테슬라 차주가 충전하러 들르는 곳이 아니라 오직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전용 차량들을 위한 플리 충전 허브라는 겁니다. 사이버캡이 하루 종일 승객을 실어 나르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 허브로 들어와서 급속 충전하고 다시 도로로 나가는 구조를 위해 만들어지는 시설인 거예요. V4 슈퍼차저를 쓴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V4는 테슬라의 최신 세대 충전 기술이고 충전 속도가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빨라요. 로보택시는 사람이 타는 차이다 보니까 충전하는 동안 빈 차로 서 있는 시간이 곧 손실이거든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하루에 가능한 한 많은 운행 횟수를 확보하려면 가장 빠른 충전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굳이 최신 V4 스탠을 56기씩이나 깔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지리적 맥락을 한번 짚어볼게요. 테슬라가 왜 하필 피닉스 동부밸리, 그것도 챈들러와 메사를 첫 번째 타깃으로 잡았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웨이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웨이모는 구글 알파벳의 자회사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회사죠. 그 웨이모가 2018년에 처음으로 일반인 대상 자율주행 유료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런칭한 도시가 바로 피닉스였습니다. 챈들러, 메사, 템피를 포함하는 피닉스 동부밸리가 웨이모의 사실상 탄생지인 셈이에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자율주행 차량들이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현지 주민들은 이미 로보택시 문화에 완벽하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이 지역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도로 환경이 자율주행에 유리하고 날씨는 맑고 예측 가능하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미 자율주행 차량과 공존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곳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건 웨이모의 홈그라운드에 직접 들어가서 붙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웨이모가 8년 가까이 쌓아온 그 도시에서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꺼내들고 맞붙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1위와 도전자가 같은 도시에서 같은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핵심 차량은 사이버캡입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용 차량이에요. 테슬라가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이 사이버캡을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충전 인프라 착공이 그 준비 과정의 물리적인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충전 인프라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요. 정리해보면 테슬라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챈들러의 사우스 루즈벨트 애브뉴와 메사의 이스트 메인 스트리트 5349번지 두 곳의 산업지구에 사이버캡 전용 V4 슈퍼차저 허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같은 날 동시에 접수했고 두 시설 모두 일반인 접근은 원천 차단됩니다. 웨이모가 2018년부터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를 운영해온 피닉스 동부 밸리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플릿 전용 충전 인프라를 심는 겁니다. 이 시설들이 완공되면 그 다음 수순은 사이버캡의 실제 서비스 론칭이겠죠.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된 게 없지만 땅을 고르고 철고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건 머지않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신호입니다. 로보택시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러브9에서 계속 따라갈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